대해서 유현석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의 수사를 이어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검찰의 공소 유지권을 반헌법적인 법률인 소위 내란특검법에 의해서 공소 유지권을 이첩받아서 기소 유지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소위 말한 내란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는 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소위 말하는 특검법에 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위헌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항의와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그 내란 특검법은 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보다 그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먼저 그 특검법의 도입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위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사건 특검법은 피고인 등에 대한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그 입법 목적부터 정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특별검사제도의 목적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특별검사제도의 목적은 권력형 부정사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통해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그 판시에 따르면 특별검사제도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또 대통령을 궁극적인 조직의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 검찰 조직으로서는 행정부의 고위관료, 집권 세력 또는 검찰 내부 인사에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검찰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별도의 인물을 선정하여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이는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 또는 박탈하여 입법부인 국회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즉 특별검사제도는 행정부의 고위관료, 집권 세력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사건의 수사에 대해 도입되는 보충적 예비적 제도로서 내재적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제도의 내재적 한계인 보충성 및 예외성을 벗어나 특정한 정치 권력을 대변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입법된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 바로 1호 법률로서 2025년 6월 16일경 입법되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을 보겠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입법된 시기 수사의 대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단지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떠한 공직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 대상이었던 윤석열 피고인이 행정부의 고위관료, 집권 세력 등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5년 5월 17일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하였으므로 정치 세력의 비호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 의석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과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행정부의 수장이 된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비난을 받고 있었고 언론도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기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위 권력자들이 수사기관의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유죄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위법한 저인망식 수사를 오랜 기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19일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수사의 결과로 검찰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을 1월 26일 내란죄 혐의로 기소했고 또 특검법 입법 얼마 전인 5월 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이 입법된 2025년 6월 10일경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두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별검사제도가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특검법을 입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제도의 본래 목적인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입법 목적을 가지고 특별검사제도의 내재적 한계인 보충성, 예외성을 벗어난 입법인 것입니다. 구체적 위헌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전례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제도란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임명은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특검법 사례를 보면 과거 입법되었던 특검법들은 중립적인 기관에게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거나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은 야당에게 그 임명권은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주체에게 추천권과 임명권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특검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일입니다. 동일한 정치 집단이 중립적인 기관이나 세력을 달리하는 집단에 관여없이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을 동시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모든 특검법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특검법의 사례를 그 추천권자와 임명권자를 분석해서 표로 만들어서 그 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특검법이 중립적인 기관인 대한변협회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게 정당에게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여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자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법률 제정에 있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두 주체에게 추천권 임명을 분배하거나 교섭단체 사이에 적어도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거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 제3조는 이러한 원칙과 규범, 선례를 모두 무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특검 임명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내란 특검법 제3조 2항 3항은 후보자 추천권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게 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문헌에는 비교섭 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란 특검법 시행 당시 국회의 비교섭 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소위 조국 혁신당이었으므로 결국 내란 특검법 제3조 2항 3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격인 비슷한 조국 혁신당을 지정하여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과거부터 전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고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정치적 주장을 함께하고 있는 동일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들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 제3조 4항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임명에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여당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조국 혁신당만이 관여합니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후보자 추천권자로 고려되어야 하는 제1야당인을 비롯한 다른 정치 세력의 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에서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중립적인 세력도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피고인이 유죄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리고 피고인 대통령이 당해 사건에서 유죄가 되어야만 하는 정당을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자로 선별하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같은 당 소속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각기 한 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도 결국 형식적인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자의로 여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사건 특검법은 여당에 의해 입법되고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며 여당 소속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전례가 없는 기이한 특검법입니다. 그 임명 절차 어디에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입법한 특검법에 따라 여당이 추천하여 여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은 정치 세력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특검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정 정치 권력 또는 집권 세력의 하명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정권 하명, 수사 소추 기관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에 소위 청와대 하명 수사기관인 경찰 조직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특검은 정권 하명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 하명 기소 및 소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특검 임명 절차를 규정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임명 절차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대상에 관해 보겠습니다. 특검법 제2조 1항 1호 내지 7호에서는 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1호 내지 7호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특정 정치 집단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을